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소형 SUV의 역사를 한번 딱 짚으면서 각 모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달드린다고 했었는데 그게 벌써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 영상 보면은 2편 언제 나오냐는 댓글도 많았는데 이제서야 그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신형 투싼이 워낙 잘 나왔다라는 얘기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소형 SUV에 타격을 입히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보도자료를 보니까 쌍용차가 티볼리 에어를 부활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B세그먼트 소형 SUV 시장의 인기, 볼륨은 당분간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은 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XM3 제일 위에 당당하게 있죠. 전장이 무려 4570입니다. 요번에 새로 나온 신형 투싼이 이전 모델에 비해서 150mm 전장이 길어졌어요. 그래봤자 4730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전 투싼은 4480. 그러니까 XM3와 비교해도 90mm나 짧은 그런 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M3 얼마나 큰지가 확 체감이 되죠. 그래서 4570mm의 휠베이스도 2720, 신형 투싼에 버금가는 그런 휠베이스를 자랑하는 모델이 XM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 셀토스가 4410, 4375mm 전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순서대로 이제 요 정도가 투싼급 준중형 SUV를 위협하는 그런 큰 변종 라인업이죠. 휠베이스 역시도 2630, 2640, 2720으로 소형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차급을 자랑하면서 판매량도 굉장히 높았죠. 그 전까지는 코나, 티볼리가 가장 많이 팔리던 모델이었잖아요. 이 차들은 작았습니다. 그래서 코나는 4165에 휠베이스도 2600밖에 안 됐죠. 티볼리 역시도 4225에 2600 휠베이스 정도였습니다. 가장 작은 차는 베뉴였죠. 베뉴는 4040, 그리고 휠베이스는 2520mm예요. 그러니까 소형 SUV로 분류되는, 그리고 제조사들이 분류시키고 싶은 그 8종의 모델 중에서는 XM3가 가장 크고 베뉴가 가장 작은 건데요. 이 둘의 차이는 530mm 되겠습니다. 530mm면 53cm죠. 53cm면 이 정도 되겠어요. 차 크기가 53cm나 차이가 나는 거고요. 휠베이스는 20cm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과연 동급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긴 하지만 이 표에 없는 캡처와 티볼리 에어까지 포함을 하면은 총 10종류의 모델이 경쟁하는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트레인도 보도록 하죠. 굉장히 좀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보세요. 일단은 이 모델들은 모조리 가솔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디젤은 뺐고요. 왜냐면 디젤이 아예 없는 모델도 있기 때문에 디젤은 빼고 가솔린 모델로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엔진 형식 보면은 굉장히 재밌죠.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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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보. 베뉴를 빼고는 다 가솔린 터보예요. 다운사이징이든 1.6 배기량 그대로 유지하든 어쨌거나 터보 차저를 사용해서 출력을 높이고 토크를 높였죠. 그러면서 효율도 더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모델을 보면은 XM3와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1.3 가솔린 터보, 1.2 가솔린 터보, 1.35 가솔린 터보를 사용을 해서 다운사이징에 최적화된 그런 모델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셀토스 같은 경우나 코나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프리미엄 소형 SUV를 지향하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1.6 엔진의 가급기 터보를 그대로 단 고출력 모델을 출시를 한 거죠. 티볼리 같은 경우는 살짝 다운사이징을 한 1.5 가솔린 터보를 내놨고요. 트렉스는 굉장히 오래됐죠. 1.4 가솔린 터보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스토닉 같은 경우도 원래 1.4 자연흡기 가솔린도 팔긴 팔았는데 요즘에는 1.0 가솔린 터보만 내놓고 있습니다. 베뉴는 그냥 1.6 가솔린 자연흡기로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최고 출력의 차이가 있죠. 1.3급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XM3가 152마력, 1.35 트레일블레이저에 달린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156마력, 배기량이 200에서 250cc 차이가 나는 셀토스나 코나와 비교를 했을 때 약 25마력에서 21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티볼리 같은 경우도 1.5 가솔린 터보를 장착해서 163마력까지 끌어올렸죠. 중간에 트레일블레이저 1.2 가솔린은 빼고요. 152마력, 156마력, 177마력, 163마력까지 소형 SUV 치고는 굉장히 높은 출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있고요. 트렉스는 140마력, 스토닉은 120마력, 베뉴는 123마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엔진의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좀 보이는 게 트렉스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1.4 터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40마력인데 XM3와 트레일블레이저에 있는 1.3 가솔린 터보와 1.35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트렉스보다 배기량이 50cc, 100cc 작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은 152마력, 156마력으로 트렉스의 140마력보다 12에서 16마력 정도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보차저를 장착해서 좋은 점은 출력의 향상보다는 토크의 향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XM3 같은 경우는 1.3 가솔린 터보잖아요. 그런데 26 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베뉴 자연흡기 같은 경우는 1.6 4기통 가솔린임에도 불구하고 15.7밖에 안 되잖아요. 토크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터보차저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인상적으로 보여지는 게 XM3와 트레일블레이저죠. 아까 출력은 트레일블레이저가 좀 더 높았는데 토크는 XM3가 더 높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XM3는 1.3 가솔린 터보임에도 불구하고 4기통 엔진을 씁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1.35 가솔린 터보는 3기통이에요. 아무래도 실린더 개수가 3개냐 4개냐에 따라서 토크를 올릴 수 있는 한계도 좀 다르기 때문에 4기통인 XM3의 토크가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6 가솔린 터보인 셀토스 177마력, 152마력이잖아요. 출력은 25마력이나 차이가 나는데 토크는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것은 배기량보다는 실린더 차이, 4기통이냐 3기통이냐, 4기통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최대 토크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티볼리 같은 경우도 4기통을 쓰다 보니까 26.5까지 뽑아내죠. 영원히 고통받는 트렉스는 4기통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20.4 토크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변속기 매칭도 다르죠. XM3 같은 경우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인 EDC 7단 EDC를 썼습니다. 그리고 셀토스와 코나도 6단 DCT를 썼고요. 반면에 트레일블레이저는 CVT를 썼습니다. 좀 더 연비적으로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데, 왜냐면 CVT가 아무래도 물론 듀얼 클러치나 일반 자동 변속기보다는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팅을 좀 다르게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티볼리랑 트렉스는 일반적인 6단 자동 변속기를 그대로 썼고요. 스토닉은 1.0 3기통 가솔린 터보임에도 불구하고 7단 DCT를 썼습니다. 베뉴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 1.6 가솔린 엔진에 CVT를 썼고요.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도 좀 다운사이징 3기통 터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DCT나 자동 변속기보다는 CVT를 매칭을 해야지 연비 향상에 조금 더 좋기 때문에 CVT를 줬고요. 베뉴 역시 1.6 가솔린 엔진이 출력이나 토크가 뭐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하지만 베뉴 차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연비, 가성비 위주로 가는 정책을 택했고 거기에 걸맞는 CVT를 매칭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연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 가솔린 터보 중에서는 XM3 연비가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조금 더 좋네요. 참고로 이 연비는 가솔린 터보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의 연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XM3의 연비가 조금 더 좋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 4기통 터보냐 3기통 터보냐에 따라서 엔진 부하, 엔진 힙을 완전히 끌어다 쓰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쓰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XM3가 연비에서는 유리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셀토스랑 코나는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죠. 무게 차이 25kg을 반영하는 것처럼 연비에서는 0.1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티볼리는 무게가 굉장히 가볍네요. 1305kg인데도 12.1. 연비가 왜 얘는 좀 안 좋네? 왜 그러지? 4기통인데 자동 변속기를 쓰면서 뭐 좀 연비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배기량이 작은 XM3보다는 뭐 연비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꽤 차이가 많이 나죠. 하지만 셀토스 같은 4기통에 배기량 100cc밖에 차이가 안 나고 출력도 셀토스나 코나가 더 좋단 말이에요. 10마력 이상요. 그런데 연비에서는 0.6, 0.7 정도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게다가 이걸 핑계도 될 수가 없는 게 차체도 더 가볍잖아요. 티볼리가 1305kg이고 코나는 1320. 셀토스는 1345kg으로 티볼리가 더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좀 떨어지는 것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티볼리 얘기하다 보니까 또 트랙스가 또 영원히 고통받고 있네요. 자, 무게가 무거운 걸로 치죠. 11.8인데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연비가 좀 0.3 정도 티볼리보다 떨어지는 걸로 보고요. 스토닉 같은 경우는 다운사이징 1.0 가솔린 터보가 들어가서 7단 DCT와 조합이 돼서 13.5까지 올라갔죠. 차도 1200kg 정도로 매우 가볍고요. 배뉴 역시도 4기통이긴 하지만 CVT와 결합을 하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13.7이라는 나름 우수한 연비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XM3랑 배뉴가 연비가 똑같네요. 14.7로 똑같아요. 요즘에 차박도 많이 하시잖아요. 작은 소형 SUV라고 차박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레이에서 차박하기, 모닝, 스파크에서 차박하는 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소형 SUV에서도 차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용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트렁크 용량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적재 공간에 여유가 있고 2열을 폴딩했을 경우에 넓은 공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다른 결과에서 놀랐습니다. 트렁크 용량 을 봤을 때 이거는 VDA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이 아니라 유럽 기준이에요. 트렁크 공간은 트랙스가 530리터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XM3가 그 다음, 그리고 셀토스가 498리터, 트레일블레이저 460리터, 티볼리 427리터, 코나 374리터, 베뉴 355리터, 스토닉 352리터. 굉장히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스토닉과 트랙스의 2열 뒤쪽 트렁크 용량의 차이는 거의 180리터 정도 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트렁크가 넓다고 해서 2열을 폴딩했을 때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건 또 아니네요. 왜냐면은 2열을 폴딩했다라는 것은 1열 뒷좌석을 다 쓴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장이 길수록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보면은 트렁크 용량이 가장 컸는데 2열을 폴딩할 경우에는 1370리터로 다른 모델보다는 많이 줄어듭니다. XM3 같은 경우는 정보가 없어갖고 좀 패스를 했는데 제 예상으로는 XM3가 휠베이스도 길고 전장도 가장 길기 때문에 한 1400은 넘는 2열 폴딩 시에 적재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셀토스도 전장이 꽤 길다 보니까 트랙스보다 더 큰 1393리터라는 용량이 나왔고요. 트레일블레이저 역시도 1470으로 2열을 접었을 때는 지금 정보가 공개된 차들 중에서는 가장 넓은 트렁크 적재 용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티볼리는 의외로 그렇게 넓진 않았네요. 1118리터가 나왔고요. 코나 역시도 1143리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2열이 그대로 있을 때는 티볼리의 적재 용량이 427리터로 더 넉넉했는데 코나는 374였잖아요. 근데 2열을 접었을 때는 코나가 1143으로 티볼리보다 조금 더 넉넉한 공간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뉴와 티볼리도 마찬가지인데요. 2열을 폴딩하지 않았을 경우에 베뉴는 355로 스토닉보다 3리터가 더 컸는데 2열을 접었을 경우에는 스토닉이 1155리터로 베뉴보다 더 넉넉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스토닉이 2열을 접으면은 코나나 티볼리보다도 더 넉넉한 공간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지금까지 각 모델들의 차체 크기, 성능 연비, 트렁크 및 2열 폴딩 시 적재 공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나한테 맞는 SUV가 어떤 건지 파악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옵션 등은 차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옵션을 찾아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 가격 비교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은 옵션을 뺀 트림별 가격이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모델은 XM3네요. 2,645만 원이고요. 그 다음으로 근접한 게 트레일블레이저 1.35 모델로 2,6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는 셀토스가 2,490만 원, 티볼리가 2,399만 원, 트랙스가 2,320만 원, 코나가 2,288만 원, 스토닉은 2,205만 원, 베뉴가 2,150만 원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이걸 보시라는 거는 내 예산에 맞는 차량을 고르시라는 거지.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셀토스가 2,49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다 더하면은 풀옵션을 했을 때는 XM3 풀옵션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코나 풀옵션이 트랙스 풀옵션보다 더 비쌀 수도 있고 베뉴 풀옵션이 스토닉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차에 어떤 옵션이 어떻게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기본적으로 내
내 예산이 한 2,300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옵션을 포함해서 좀 이 최저가에 맞춘 다음에 추가하시는 그런 방향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형 SUV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뭐 트랙스, QM3, 티볼리 얘네가 그렇게 가성비가 좋다? 객관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거 살 거면은 투싼이나 스포티지 1.7 디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차라리 그걸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QM3든 트랙스든 뭐 티볼리든 풀옵션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막 3천만 원에 육박하면서 오히려 투싼의 몇몇 트림보다도 더 비싼 가격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고 안정감 있는 차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나 많은 차가 나오고 이렇게나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제 생각이 많이 틀렸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차가 팔리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뭐 투싼도 나오고요, 포티지도 새로 나올 예정인데요. 이런 모델들이 어우러져서 또 어떻게 시장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적합한 소형 SUV는 어떤 건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